네, 그러면 9시가 됐습니다. 우리 네. 김정민 스피치 코치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신은경 교수님의 저희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저희 크게 이렇게 음소거긴 하지만 박수 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입니다. 자, 신은경 교수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진명여고하고 성신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요.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그리고 영국 웨일즈 대학의 언론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KBS 간판 메인 앵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1981년에 KBS 8기로 아나운서로 선발되셨는데 그 3개월 연수 후에 곧바로 KBS 9시 뉴스 앵커로 발탁되는 정말 실력이 정말 대단하셨다는 걸 저희가 입증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이나 뉴스를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하시고 3개월 만에 간판 앵커가 되시고 그 자리를 12년 동안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저력이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KBS 특집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 많이들 아실 텐데 그걸 진행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또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력이 굉장히 이제 많으신데 정말 줄여서 한 것도 좀 이 정도예요. 이어서 또 우리나라 하면 또 대표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88 서울올림픽. 그때 메인 앵커로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기독교 방송 CTS TV의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의 또 앵커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그 방송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교사로서 이렇게 교수로서의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도 하시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또 청소년들의 그 활동을 지지하는 그 진흥원에서 이사장으로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나이 들어서 아주 우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건데 그동안 이제 지으신 책 중에서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그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9시 뉴스를 기다리며 홀리스피치, 신은경의 차차차라는 굉장히 많은 책을 또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최고의 자리에 아나운서로서 계셨는데 이후에 또 교수로서도 굉장히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또 저자로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서 저희가 오늘은 너무나 의미 있고 좀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큰 박수로 소리는 낼 수 없지만 좀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 신은경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요. 네, 화면 공유로 저희가 강의안을 우리 교수님이 공유해 주시면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잘 보이세요? 네네. 네, 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는 제 책의 그 제목을 테마로 해서요.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나이를 들어갈 수 있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은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소개를 잘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가 소개를 해주시니까 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뿐 아니라 또 지난번에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셨다 그래서 조금 기가 죽습니다, 제가. 네. 여하튼 한 45분 정도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제 돼서 이건 넘어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이 책이 2018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영어로 embracing이라고 여기 이렇게 썼는데요. 진짜 이렇게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시니어 신문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5학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원고 청탁을 받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무슨 시니어 신문에서 이거를 원고를 쓰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심리학이나 무슨 건강이나 이런 얘기 좋아하니까 그냥 한번 원고를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원고를 아주 뜨문뜨문 썼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느새 6학년이 됐고요. 또 그 원고들이 꽤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것도 모아놓으면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모아서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는 이제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강의하는 동안만은 여러분께서 음소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면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안 들리기 때문에 뭐 음소거만 해놓으시면 충분히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주시고 제 강의가 끝나면 서로 질문 답변할 때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열심히 메모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도전이란 거는 그동안 해왔다면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를 들으면 좋겠는가. 또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법이 뭐가 있을까? 내 인생의 감사할 리스트는 무엇이 있었으며 나의 인생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짝 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나름의 또 새로운 생각이 팍 이렇게 불이 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한 7% 이상이면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다음 단계인 14% 이상이 되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4세 이하 유소년들보다도 65세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때가 이제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지금 20% 이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문화적인 거나 그 사회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일본을 많이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곧 2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요즘 뭐 저출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고령화는 정말 온 몸에 번진 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청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는 의학도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청년이라는 거죠. 너무 괜찮은 얘기예요. 그리고 65세부터 80세까지가 비록 장년이고 80세 이후에 들어서야 이제 노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일본에서는 이 나이를 지금의 나이에다 0.7을 곱해야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60이면 환갑잔치 했지만 요즘 누가 60이 환갑잔치 하나요? 뭐 칠순이라도 잔치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참 활동하고 활발한 나이인데 무슨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잔치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뭐 6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할 수 없죠. 제 나이 이미 다 아셨으니까. 제 나이를 이제 한번 곱해보니까 6, 7, 42, 저는 42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42세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42세 때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했기 때문에 이제 한참 신혼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아기가 태어났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앵커로 뭐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남편이
그 정치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의 정치가 마누라, 내조하는 마누라로 새로운 삶이 또 펼쳐졌어요. 그래서 뭐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또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때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50세이시라면 57, 35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40세이시라면 47, 너무 젊으신가? 28. 너무 젊으신가? 아니, 근데요, 요새는 진짜 그렇게 나이를 계산을 해야만 그때처럼 활기 있게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0.7을 곱하고 싶은 사람은 적어도 한 40, 50 돼서야 그런 거지, 뭐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덜 들고 싶겠으니까 어서 빨리 나이 들어서 성공하고 싶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나답게 나이 드는 법을 어떤 이야기로 좀 풀어나가 볼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또 들리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비교하지 않기, 살면서 불편한 거 버리기. 저기 차차차 차차하기. 하기, 내 입에 말을 말을 바꾸자. 바꾸자, 쉬면 쉬면 녹슨 쓴다. 쓴다, 낚싯대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들이우며 살자. 그리며 After 살자. 하프타임. 타임. 이런 이야기를 좀 축약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등록하시면서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질문하신 분 중에 멋지게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마 전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다 포함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 것인가? 또 고민이 많은데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인생 2막, 3막을 멋지게 열어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가 다 그 질문에 해당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비교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나이가 젊든 많든 비교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취업을 했는데 A는 없고 물론 결혼을 이제 못하죠 아직. 그리고 또 한쪽은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는 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도 막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야, 나는 뭐 직장 생활 3, 4년 해봐야 승진도 안 되고 아무개는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나는 언제 인생을 준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할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야, 너 결혼하면 한 손 묶여. 애 낳으면 두 손 다 묶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의 일은 할 수가 없고 남편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독방 육아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으면서 그 일하는 친구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말이야. 회사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나이 정도 돼도 이제 서로 비교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뭐 벌써 이제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벌써 지금 결혼할 나이 벌써 다 지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심지어 손자, 손녀를 본 친구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게 이제 부러운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KBS 다니던 친구들은 거기는 60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학교에 있으니까 65세까지니까 학교를 계속 나가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 카톡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맨날 놀러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통이 나서 야, 뭐야, 너희들은 시간 많아서 이렇게 놀러 다니냐, 이렇게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다 이제 썼는데 이거 제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은퇴하고 나면
돈 되는 일은 안 시켜줘.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다 정말 능력 있고 멋지게 활동을 했었는데 은퇴라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 되는 일은 시켜주질 않고 뭐 봉사나 하라고 하면 시킬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기회 있을 때 입 닥치고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정도 나이 돼도 서로를 비교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혹시 그 왜 SNS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 빼고 나머지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의 거 이거 보면 제가 꼼짝 않고 있을 땐 남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재미있는 거 막 보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 같고 또 반대로인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뭔데 아직까지도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행복하려면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뭔지를 찾고 세봐야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살면서 불편한 것 버리기예요.